정오 무렵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다. 여기서 확정되는 사실은 3개다. 사람, 장소, 시간. 그 외는 모두 진술이거나 추정이다. 피해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욕조에는 물이 차 있었지만 넘치지는 않았다.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난장판은 아니었다. 경찰의 초동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외상 없음. 타인의 개입 흔적 즉시 확인되지 않음. 이 문장은 사건을 범죄가 아니라 사고 쪽으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청자는 가장 쉬운 답을 고르게 된다. 자살 또는 사고. 하지만 이 사건이 남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건에는 판단을 강제하는 문장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말한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하다. 출입구는 하나다. 창문은 없다. 배수구는 성인이 통과할 수 없는 크기다. 천장은 고정형 구조다. 즉 영화 같은 침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있다. 손잡이와 잠금 장치는 파손 흔적이 없다. 이 기록만 보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결론을 만든다. 안에서 잠겼겠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문이 잠겼는지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잠겼다고 믿게 되었는가다. 화장실 문은 특히 그렇다. 작은 공간, 강한 습기, 얇은 문. 손잡이는 흔히 미끄럽고 문은 종종 덜 닫힌 것처럼 보이거나 덜 열린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은 이런 공간에서 확인보다 먼저 판단한다. 남자친구는 피해자와 연인이었다. 정오 무렵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연인이 집에 찾아오는 건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는 말한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2가지를 동시에 포함한다.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시도의 강도는 기록에 없다. 손잡이를 돌렸는지, 문을 당겼는지, 잠금 장치를 확인했는지. 여기서 한번 멈춘다. 우리가 추리해야 하는 건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는가가 아니다. 더 먼저 봐야 할 건 이것이다. 그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남자친구는 곧바로 신고했다. 문을 부수지 않았다. 열쇠공을 부르지 않았다. 관리인을 부르지 않았다. 이 선택은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 패닉 상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동시에 사건을 단숨에 특이한 사건으로 바꾼다. 문을 열었다면 이 사건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작된다. 사망 원인은 약물이다. 즉시 사망에 이르는 종류는 아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이 늦어지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이 약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상 속에서 건네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확인된다. 이 약물은 피해자 명의로 처방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약 봉투 하나가 발견된다. 이름은 없다. 용량 표기도 없다. 봉투가 놓여있던 위치는 업무 서류 사이였다. 여기서 첫 번째 선택지가 열린다. 직장 동료. 직장 동료는 피해자의 일상 동선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약을 약처럼 건넬 수 있는 위치다. 이 시점에서 자살이라는 가설은 조금 흔들린다. 피해자는 얼마 전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다. 룸메이트다. 집 안 구조, 생활 패턴, 약을 어디에 두는지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집 안에서 발견된 구급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이 위치를 알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와 룸메이트뿐이었다. 약 봉투가 회사 책상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이상하지만 집에서 건네졌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못한다. 룸메이트는 사건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2개로 보인다. 직장 동료, 룸메이트. 과연 2명이 전부일까? 이 건물에는 비상키가 존재한다. 관리인은 출입 구조를 알고 있고
문제 발생 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기록 하나가 남아 있다. 그날 관리인의 비상키 사용 기록이 비어 있다. 기록이 없다는 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관리인은 약을 직접 건넬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사건 현장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선택지는 이제 4개다. 남자친구, 직장 동료, 룸메이트, 관리인. 여기서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문 앞이다. 남자친구는 집에 도착했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 누구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간격이다.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많다.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열쇠공을 부르지 않았다. 관리인을 부르지 않았다. 문을 부수지도 않았다. 대신 신고를 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뀐다. 왜 문을 못 열었을까? 가 아니다. 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 사람은 보통 2가지 상황에서 문을 부수지 않는다.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없다면 망설인다. 확신이 있다면 멈춘다. 남자친구는 망설였을까, 멈췄을까? 이 질문이 남는다. 문을 열지 않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문장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본다. 누군가 약을 건넸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다. 약물 사고는 드물지 않다. 과다 복용도 실신도 설명 가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남은 이유는 약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 장면 때문이다. 문 앞에 사람이 선다. 피해자는 반응이 없다. 이 장면에서 선택지는 2가지다. 문을 연다.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었다면 이 사건은 사고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의문이 된다. 사람들은 문을 떠올린다. 잠금을 떠올린다. 밀실을 떠올린다. 사건의 중심이 이동한다. 약물에서 문으로. 여기서 질문이 바뀐다. 처음 질문. 누가 약을 건넸을까? 지금 질문. 누가 이 사건을 밀실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용의자의 조건이 바뀐다. 약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다. 하지만 사건을 밀실로 만들 수 있는 장면에는 단 1명만 등장한다. 문을 열지 않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문장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본다. 누군가 약을 건넸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다. 약물 사고는 드물지 않다. 과다 복용도 실신도 설명 가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남은 이유는 약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 장면 때문이다. 문 앞에 사람이 선다. 피해자는 반응이 없다. 이 장면에서 선택지는 2가지다. 문을 연다.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었다면 이 사건은 사고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의문이 된다. 사람들은 문을 떠올린다. 잠금을 떠올린다. 밀실을 떠올린다. 사건의 중심이 이동한다. 약물에서 문으로. 여기서 질문이 바뀐다. 처음 질문. 누가 약을 건넸을까? 지금 질문. 누가 이 사건을 밀실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용의자의 조건이 바뀐다. 약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다. 하지만 사건을 밀실로 만들 수 있는 장면에는 단 1명만 등장한다. 사건의 질문이 바뀌었다.
이제 묻는 것은 누가 약을 건넸는지가 아니다. 누가 이 사건을 밀실 사건으로 만들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용의자들의 위치도 바뀐다. 직장 동료는 약을 건넬 수 있다. 룸메이트도 약을 건넬 수 있다. 남자친구 역시 약을 건넬 수 있다. 이 지점까지는 세 사람이 모두 남아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는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 문 앞이다. 피해자는 이미 반응이 없다. 설명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이 장면에는 단 한 사람만 등장한다. 남자친구다. 그는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그리고 선택한다. 문을 열지 않는다. 이 선택 이후 사건의 형태가 완성된다. 사고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밀실 사건이 된다. 사람들은 문을 본다. 잠금을 떠올린다. 외부 침입을 떠올린다. 사건의 중심은 약물이 아니라 문이 된다. 이 변화는 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용의자의 조건이 바뀐다. 약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다. 하지만 사건의 형태를 바꿀 수 있었던 장면에는 한 사람만 있었다. 왜 이 사건은 밀실 사건이 되었을까? 약물은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이 사건은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하나의 장면이다. 문 앞에 선 사람,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은 선택.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하루는 그 선택 이후 의문 사건이 된다. 이번 화는 처음 알아서 범인을 알려주다시피 만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편은